또 다른 근무 중 지친 밤이 끝났고 헬레나는 피곤으로 눈이 타오르며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매트리스에 파묻혀 세상을 잊을 때까지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녀의 얼굴에 쏟아진 얼음물 한 통 같았다. 그의 침대, 그의 신성한 피난처는 그의 시어머니가 차지했고 그녀는 마치 그곳의 주인인 것처럼 조용히 가르릉거렸다. 그 사이 그녀의 남편 막시밀리아노는 침입에도 개의치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나요? 밤을 새워 생명을 구하고 땀과 헌신으로 집을 부양하던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돈도 안 내는 사람이 자기 침대를 빼앗아 간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남편이 눈도 깜박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인한 성격과 굳은 살이 있는 손을 가진 32세의 간호사 헬레나 가브릴로브나 키슬리치나 헬리너 게브릴러브너 키슬라이서너 가 비오는 11월 아침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대해 불평하는 반면 헬리너는 병원에서 끝없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땅콩 제재소에서 일하는 남편과 5살 난 아들 아우텀도 부양할 수 있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이 마치 그녀의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 58세의 시어머니 조아나 보리소브나의 끊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도착하여 음식을 비판하고 헬레나의 물건을 만지고 아우텀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원치 않는 조언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갈등을 피했던 남자 막시밀리아노는 감히 어머니를 거스르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날까지 헬레나가 아파트까지 4층의 계단을 올랐을 때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뜨거운 샤워와 새 시트의 안도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맥시밀리아노는 아우텀을 학교에 데려가고 직장에 갔어야 했습니다. 집은 비어있고 조용하며 몇 시간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자기에 완벽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 술과 섞인 값싼 향수 냄새가 강렬하게 그녀를 강타했다. 조아나의 하이힐과 선반에 걸려있는 그녀의 코트는 침입자가 돌아왔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거실에서 막시밀리아노는 담요를 두른 채 통나무처럼 잠을 잤다. 헬레나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직장에 없었나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요? 대답은 그녀가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나왔다. 부부의 침대에 누워 큰 소리로 가르랑거리는 조아나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화장은 번져 있어서 일을 하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헬레나는 피로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고 분노를 계산했습니다. 한 푼도 기부하지 않고 집을 호텔처럼 대하고 하녀처럼 대했던 그 여자가 대담하게 자기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나요?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몸을 돌려 방으로 행진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힘으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막시밀리아노 그는 절제된 목소리로 떨면서 명령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눈을 떴고 얼굴은 구겨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다. 왜 나를 깨웠나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며 피해자인 듯 투덜댔다. 그리고 나는 묻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왜 내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까? 헬레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막시밀리아노는 그 질문이 터무니없다는 듯 몸을 쭉 뻗고 하품을 했다. 그 사람은 또 어디서 자려고 했죠? 그녀는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말하며 어젯밤에 매우 화가 나서 도착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당신처럼 여기서 자면 돼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은 그녀의 집에서 헬레나는 목구멍에서 그 말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내 침대. 땀 흘려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굴지 마세요. 그녀는 피곤하다. 막시밀리아노는 그것이 무엇이든 해결된 것처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난 그렇지 않아요. 난 방금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너와 내 엄마가 고생하는 동안 생명을 구했어. 헬레나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와 이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잠에서 깨어난 조아나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은 무엇입니까? 누구 좀 쉬게 해라라며 그 자리를 차지한 듯 투덜댔다. 일어나세요. 내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5분 남았습니다. 헬레나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존중을 요구하세요. 조아나는 권위를 강요하려 했지만 헬레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존경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무례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세요. 당신의 아들이 나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집의 남자다. 조아나는 반항적으로 팔짱을 끼었습니다. 당신은 틀렸어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초대도 없이 여기에 왔습니다. 헬레나는 옷장으로 가서 스포츠 가방을 꺼내고 시어머니의 물건인 코트, 신발, 가방, 쇼를 그 안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아나는 항의하려 했지만 헬레나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지금 여기로 오세요.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부양해준 여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채 문 앞에 나타났다. 헬레나, 무슨 일이에요? 그는 모르는 듯 물었다. 내 엄마는 우리 집에서 나가기까지 10분 남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녀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헬리너는 토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조애너는 최후의 수단을 시도하여 거짓 애정으로 어조를 바꿨습니다. 레노치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딱 하룻밤이에요. 소파에서 자라, 내 딸아. 제 이름은 헬리너 게브릴러 브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파에서 자게 될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결정하세요. 지금. 막시밀리아노는 마비된 채 이리저리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헬레나가 없었다면 살 곳이 없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집은 그녀의 것이었고 신용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서를 지불하는 월급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거스르는 일은 그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조아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둘러 옷을 정리하고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당신은 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헬레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고 여기에 발을 디딘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가방을 손에 들고 조아나는 떠났고 그 뒤를 이어 맥시밀리아노가 뒤따랐습니다. 막시밀리아노는 이것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헬레나는 모래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건너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헬레나는 시어머니가 배은망덕한 며느리 대대의 욕설과 불평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옷을 입는 동안에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막시밀리아는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한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옆에 서 있었다. 지너 보리소프너가 마침내 떠날 준비를 했을 때 헬리너는 그녀의 팔을 꼭 잡고 그녀를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벌을 받은 개처럼 뒤를 따랐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는 그녀의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불쌍한 어조로 물었다. 그게 내 문제야. 헬레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 집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히 자기 가족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예식도 없이 그녀는 문을 열고 세게 밀어 문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진어의 분개한 비명이 계단 아래로 울려 퍼지는 동안 맥시밀리아노는 당황하여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그의 코에 딱 맞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그들이 들어야 할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몇 분 후, 거리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목소리를 듣자 헬레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고 거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실내용 슬리퍼와 운동복 바지를 입은 막시밀리아노가 건물 입구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11월의 찬바람에 눈을 깜박였습니다. 옆집의 지너 보리소프너는 코트를 두른 채 왜곡된 사건을 말하면서 극적으로 몸짓을 했습니다. 헬레나는 창문을 닫기 전에 아이러니한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침묵. 마지막으로 평화입니다. 그녀는 긴 샤워를 하면서 이중 교대 근무의 피로뿐 아니라 몇 달 동안 집을 중독시켰던 긴장의 잔재도 씻어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버려진 조각상처럼 여전히 같은 벤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청중이 생겼습니다. 험담을 열망하는 한 무리의 이웃들은 즐겁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진어의 말을 들었습니다. 헬레나는 침착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천천히 먹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인터폰이 울렸다.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추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헬레나, 열어주세요. 막시밀리아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길에서 보냈어요. 그 경험은 어땠나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물었다. 헬레나, 나 너무 추워요. 제발. 마침내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붉은 코와 보라색 입술을 가진 그녀의 남편은 야은 블라우스와 낡은 슬리퍼를 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 이제 당신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그는 이가 덜덜 떨리며 말을 더듬었다. 왜요? 내 엄마를 우리 침대에서 재우게 해준 것, 내 집에서 나를 흙처럼 대했던 것. 헬레나는 그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옆으로 물러나지만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오늘 당신은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일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이 집을 관리합니다. 나는 그녀나 당신의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내 동의 없이는 더 이상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녀를 만나고 싶다면 그녀의 집이나 중립적인 곳으로 가십시오. 알겠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녀는 밖의 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착함으로 계속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 대신 그녀를 다시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남자 역을 맡지 않을 것이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고 허세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헬레나는 더 이상 조용히 개구리를 삼키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겁에 질렸습니다. 다음 날 지너 보리소프너는 눈물을 흘리는 전화, 극적인 메시지, 손자를 만나야 한다는 가려진 위협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헬레나는 요새였습니다. 통지도 없고 침입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자 그녀는 30분 동안 문을 두드리며 집에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다고 소리쳤다. 이웃들은 소음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건물관리회사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깜짝 방문이 멈추기엔 충분했다. 맥시밀리아노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은밀한 만남을 시도하며 그들의 삶의 세부 사항을 미묘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세심한 헬레나는 줄 사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긴장된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우리 가족에 대한 험담을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입구에 벤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지붕,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를 부양했던 여성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은 마치 찬물통과 같았습니다. 막시밀리아노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헬레나는 더 이상 그의 소원에 복종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길거리에 내버려두는 여자였다. 한편 굴욕적인 진어 보리소프너는 동맹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모, 사촌, 그리고 가족을 파괴한 마녀에 대한 애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진어, 시어머니를 침대에서 재우실 수 있나요? 그의 여동생에게 마른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막시밀리아노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를 집에서 어떻게 쫓아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는 동전의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스캔들이 발생한 지 한 달 후, 헬레나는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녀의 규칙에 따라 방문은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그녀가 아들을 키우거나 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어는 자존심을 삼키며 수락했습니다. 결국 그의 약점은 그의 손자였다. 첫 방문은 긴장됐지만 정중했다. 비판도 원치 않는 조언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막시밀리아노는 버릇없는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업을 구하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으며 헬레나를 혜택을 받는 직원이 아닌 파트너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는 원한을 품지 않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규칙.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춥거나 비가 올 때나 필요한 모든 것을 입구 벤치에 앉아야 합니다. 1년 후, 가족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시밀리아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책임감 있고 더 현존했습니다. 진나 보리소브나는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하면서도 한계는 협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헬레나는요? 그녀는 존중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증명했습니다. 정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위가 건물 벤치에서 차갑고 굴욕적인 시간을 보냈던 그날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전설이 되었다. 이웃들은 진어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웃었고 이제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장 어려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헬레나의 경우 그녀의 이름은 가족의 권위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녀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단번에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녀의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그 대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